자, 11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맞습니다. 서민이 또 해외여행 다니니 차도 외차 아니면 소렌토나 산타페 말 다 했죠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. 저는 좀 한국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어요. 제가 같은 한국 사람이지만 왜 이해할 수 없냐, 정말 힘든 게 맞는지 의문스러워요. 말로는 뭐 힘들다, 못 살겠다, 미치겠다 이런 얘기 매일같이 듣잖아요. 저 맞잖아요. 댓글로 아니면 생방송 채팅으로 많이 듣는데, 근데 바깥 풍경 보면 정말 힘든 게 맞는 건지 이 생각이 들어. 아니면 진짜 힘들어 본 적이 없는 건지. 저도 길 걸어가다 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헷갈린 경우가 있어. 뭐냐면 정말 힘들면 돈을 안 써야 되거든요. 사치는 안 부려야 돼. 근데 사치는 부려. 그래서 저도 그 생각 듭니다.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? 근데 잘못 생각한 게 아니에요. 통계 자료나 근거 자료 보면 힘든 게 맞거든요. 힘든 게 맞아. 근데 아직까지 한국 사람들은 내가 봤을 때는 좀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.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. 얼마나 상황이 안 좋은지, 아니면 앞으로 얼마나 좀 힘들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거나 인지를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그 말인즉슨 앞으로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뭐 돈이 없어가지고 힘들어진다거나 낭패를 볼 사람들이 많은 거죠. 제가 오늘 뉴스를 봤는데 뭐 인천국제공항이 뭐 전 세계에서도 탑클래스로 나오고 계시죠. 가장 이용객이 많은. 뭐 공항을 타고 한국으로 온 사람도 있겠지만 오히려 한국에서 외국으로 가는 사람이 더 많아요, 여러분. 그리고 그만큼 이제 지금 여행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잖아요. 근데 여러분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, 정말 저 여행을 가는 많은 사람들은 여유가 있으니까, 돈을 잘 버니까, 경제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여행 가는 걸까, 아니면 정말 돈이 없는데 어떻게 긁어 모아서 가는 걸까? 근데 제가 전에 그런 말 했잖아요. 내가 돈을 잘 벌면 지금 여행을 못 간다고. 그런 말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? 내가 지금 뭐 돈을 잘 번다 이러면 여행 가고 싶어도 못 가요. 왠지 아세요? 내가 돈을 잘 번다는 것은 그만큼 일이 바쁘다는 거예요. 일을 책임지기 많다는 거죠. 여러분, 여행이라는 게 돈을 많이 벌면요 가고 싶어도 못 가요. 왜냐하면 내가 지금 감당해야 할 일이 많아. 돈을 많이 번다는 거예요. 내가 처리하는 일들이 굉장히 산더미 같은 거야. 산더미 같고 내가 담당할 일이 굉장히 단가가 센 거예요. 막 수십억대 그런 거야. 그런 사람한테 하루만 자리 비워도 손해가 심해요.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일수록. 예를 들어 회사의 대표 같은 사람은 하루만 있잖아요. 결제 안 해도 손해가 막 심해. 그렇지 않겠습니까? 예를 들어 변호사분들, 그분들 한 달에 담당하는 사건만 해도 한 60개, 70개 되는데 하루만 비워버려도 의뢰인들하고 커뮤니티만 해도 있잖아요. 난리가 납니다, 여러분. 난리가 난다니까. 한 시간만 자리 비워도 뭐 변호사 어디 갔냐고, 왜 대답 안 하냐고 바로 말 나온다니까요. 근데 하루를 비운다고? 정말 바쁜 변호사는요, 뭐 1년에 제대로 쉬어본 날이 일주일도 안 된대요, 여러분. 이게 괜히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야. 돈을 많이 번다는 건 그만큼 내가 책임질 일이 많은 거고, 해야 될 일이 많은 거고, 여유가 안 난다는 거예요. 보통 여행을 갈 때 당일치 여행은 잘 안 가잖아, 이게. 정말로. 그러면 진짜 지금 여행을 가는 사람 중에 생각보다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. 그러니까 여행이라는 게 일을 안 해야만 갈 수 있어요. 솔직히 말하면. 지금 휴가철이 아니잖아요. 휴가철은 제가 알기로는 7말 8초입니다. 근데 지금 직장을 다니는 게 아님에도,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, 이게. 그럼 아직 좀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은 거죠. 그리고 지금 길거리에 보면 좋은 차 많이 있죠. 요즘 보면 좀 신기한 게 뭐냐 하면, 그, 우리나라에서 출시된 지 10년 넘어간 차들이 잘 안 보입니다. 그 차도 멀쩡한데? 좋은 차도 많은데. 그러니까 뭐냐 하면, 여러분 K5 아시죠? K5 3세대만 있고 2세대도 잘 안 보여, 요즘에. 모양 보면 알잖아, 여러분. 1세대, 2세대인지 아는데 3세대 보이면, 3세대가 이제 2000 언제 나왔지? 2019년에 나왔죠. 나온 지가 오래됐어. 6년 되긴 했는데 그래도 디자인이 나쁘지 않아. 근데 그 앞전에 모델이 안 보여. 그 앞전에 모델도 몰만한데? 문제 없는데? 예를 들어서 소나타 같은 경우에도
이제 YF 이전 모델이 안 보입니다. 안 보여요. 아반떼도 AD 이전 모델이 안 보입니다. 그런 거 많이 못 느껴요? 그 말은 뭐냐? 요즘에 굴러가는 차 중에 연식이 10년 이상 넘어간 차가 잘 없다는 거. 그렇다고 우리나라 연식이 10년 이상 넘어간 차가 문제 있냐? 그거 아닙니다. 관리만 잘하고 교체만 잘하면 문제 없어요. 근데 제가 말하는 거 뭐냐? 그만큼 사람들이 신차를 많이 본다는 거예요. 나온 지 얼마 안 된 차. 딱 보면 알잖아, 여러분. 디자인 보면. 뭐 그랜저 진영 같은 게 나온 지가 한 2년 됐지 않았습니까? 2년 좀 넘었나? 그밖에 안 됐고 펠리쉐이드는 나온 지 1년밖에 안 됐어. 근데 그런 차 자주 보이잖아요. 그렇죠? K5 그리고 페리 모델이 나온 지가 한 2년 됐습니다. 그리고 뭐 다른 차도 마찬가지고 소렌토도 나온 지가 페리 모델 나온 지가 한 1년 반 정도 됐죠. 이런 차들이 너무 도로상에 자주 돌아다녀요. 근데 이런 차들이 가격이 비싸죠, 여러분. 정말 비쌉니다. 소렌토 웬만하면 이제 HV, 하이브리드 모델 뽑게 되는데 하이브리드 모델 뽑게 되면 한 4,500만 넘습니다. 프로그램은 5천만원 중반대까지 가요. 카니발도 그냥 카니발이 아니라 관짝 카니발 있죠. 하이 리무진 모델. 네. 여러분 카니 보실 때 위에 지붕을 보시기 바랄게요.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지붕이 뭐가 달려있냐 안 달려있냐, 관짝이 있냐 없냐, 이거 잘 보셔야 돼. 관짝이 없는 건 그렇게 가격이 안 비싸요. 부분이. 네. 관짝이 없는 거는 한 3천만원 중반대에서 4천만원 중반대야. 물론 적은 가격이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볼만합니다. 근데 관짝 있는 거는 7천만원대예요. 기본 7천만원대야. 1억까지 넘어갑니다. 하이 리무진 모델. 관짝 달려있으면 좀 비싼 차예요. 근데 관짝 카니발이 좀 많이 보이죠. 관짝 카니발. 카니발 유저들은 알죠. 관짝 있냐 없냐가 이게 돈 1, 200 차이가 아니라 3천, 4천만원 차이.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과연 저 사람들이 돈이 많아가지고 돈을 잘 버니까 저 차를 모는 걸까? 아니면 돈은 그렇게 많이 벌지 못하는데 그냥 이번 생에는 내가 집사에 걸렸고 어차피 뭐 부자리에 걸렸는데 이왕 이렇게 될 거면 좋은 차를 모이자. 그래 뭐 할부로 모이자 라는 생각으로 풀할부로 지르는 사람들이 많은 걸까? 저는 후자로 보거든요. 후자. 그러니까 확실히 좀 할부로 지르는 사람들이 많아졌어. 할부로 준다는 건 뭐예요? 내가 지금 돈이 없다는 거잖아. 그럼 여유가 없는 거죠, 여러분. 아무튼 뭐 돈을 아끼고 이렇게 좀 뭔가 절약하려고 바꾸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. 여자분도 아마 그런 사람도 있어요. 근데 그래도 이미 한 번 사채 늪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. 이 무서운 게 뭐냐면 한 번 이런 과소비나 사채 늪에 빠진 사람은 경기가 안 좋아도 이걸 바꾸지 못해요. 그 사람들은 원래 했던 대로 갑니다. 앞으로 그 사람들이 경기가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. 자,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혜자, 가성비 같은 기존보다 적은 돈으로 소비를 할 수 있는 단어를 쓰는 사람이 많은데 이걸 안 받아는 것도 좋지 않은 것 같아요. 해외여행은 남들보다 싸게 갔다. 현지 게임에서 적은 돈으로 좋은 걸 먹었다. 평소보다 저렴하게 구매했다 등 여러 소비에 혜자, 가성비라는 단어를 붙이며 본인의 소비가 정당했다는 뜻의 말을 많이 하죠.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소비의 빈도와 유무입니다. 아무리 싸게 했더라도 해외여행은 했다는 것 자체가 큰 소비고 온라인 구매, 외식을 싸게 했더라도 빈도를 줄이지 않으면 과소비입니다. 큰 소비는 없애고 자잘한 소비를 적게 해야 가성비 소비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. 그게 짠테크죠 라고 적어졌습니다. 나 이해 안 되는 게 뭐 여행은 싸게 갔다. 근데 그게 어떻게 그게 어떻게 절약한 겁니까? 그러니까 뭐 여행 가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야. 근데 왜 나는 이 여행이라는 게 대중화되었을까나 이게 의문입니다. 일반 사람들한테도 여행이라는 게 쉽게 언급이 대중화되었을까? 해외여행이. 난 이해가 안 돼요. 원래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일반 사람들은 여행이란 몰랐어요. 여행은 그냥 돈 좀 많고 좀 집이 좀 사는 사람들이 갔다 오는 그냥 배낭여행 같은 거? 이런 것만 생각했지. 일반 사람들이 그냥 맘 먹고 갈 수 있고 이렇게 생각을 안 했어. 그리고 한번 생각해봐. 지금 여행이 대중화되었다 하더라도 여행은 아무리 포장하려고 해도 한 번에 큰 돈을 쓴다는 것은 반박할 수 없잖아. 그렇지 않습니까? 하다못해 일본을 가도 적게 잡아도 100만 원 나가. 싸게 해도. 그렇지 않습니까? 근데 한번 생각해. 일반 보통의 사람이 이틀 정도
외우게 묻는데 100만 원 쓴다는 것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, 여러분? 여러분, 일반 사람이 100만 원 벌려면 못해도 한 2주는 뭐 빡세게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되잖아. 근데 그 돈이 단 이틀 만에 쓰는 거야. 안 아까워, 여러분?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. 붕어 형, 이미 국내에 있으니까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외국 가면 배우는 것도 많습니다. 있겠지. 근데 뭐 배우는 거 해봐야 얼마나 있겠어요, 여러분? 어차피 관광지 가는 게 다인데. 그렇지 않습니까? 이런 거 생각해 보시기 바랄게요. 여행 갈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많잖아. 여행 한 150만 원 쓸 돈으로 할 수 있는 거 많단 말이야. 예를 들어서 뭐 여행 갈 때 150만 원이면 뭐 운동화 좀 좋은 거 살 수 있고, 운동화 좋은 거 15개 살 수 있고, 그리고 한 3달 4달치 생활비고. 그렇지 않습니까? 요즘 나오는 뭐 신형 스마트폰을 그냥 자급제로 살 수 있고요. 일시불로. 그리고 컴퓨터 좋은 거 본체로 바꿀 수 있는 돈입니다. 근데 그 돈을 단 2, 3일 만에 다 쓰는 거예요. 그럼 이게 과연 괜찮다고 말할 수 있을까? 물론 뭐 여유가 있는 사람이 여행 갔다 와도 되죠. 근데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. 여행 가는 사람들 중에. 그러니까 여행 갔다 오면 쓸 돈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. 그렇게 해서 여행 갔다 와서 남는 게 뭐가 있냔 말이야, 이게.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여행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행을 내가 갈 만한 사람인지, 여행을 갈 만한 여유가 있는 사람인지, 이런 거 상태를 봐가면서 선택하단 말입니다. 남들 가니까 따라간다. 요즘 일본 여행이 대세라고 하니까 나도 가야겠다.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.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 보면 사실 돈을 안 써야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. 지금 나 아직 대한민국 사람들 멀었다고 생각을 해. 왜냐, 아직 그 매운맛을 못 봤기 때문에. 확실히 힘든 걸 못 느꼈기 때문에. 그래서 앞으로 저는 멀었다고 생각합니다. 아직 대한민국 사람들. 힘들다고 하지만 아직 진짜 힘든 게 어떤 건지 못 겪어봤어. 그러니까 아직도 좀 고피풀이 망하지 마냐. 그냥 뭐 내가 지금 일도 안 하는데 여행도 갔다 오고, 아니면 이제 내가 지금 여유도 없는데 차도 지르고, 그런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. 남들이 여행 갔다고 내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여행 가도 되는 상황인지, 그리고 내가 지금 달에 얼마씩 버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몇 푼이라도 좀 돈을 아낄 수 있는지, 그리고 앞으로 물가 올라가면 어떻게 대처할 건지, 이런 것들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. 자,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